노동, 작업, 그리고 그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활동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작업의 노동의 어떤 한계가 작업에서 극복이 되고, 또 이 작업의 어떤 한계가 다시 이 활동에서 극복이 되는, 말하자면 심층의 깊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 활동의 영역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이전의 단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어떤 단계, 즉 노동과 작업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주는 그런 점이 이 활동의 어떤 장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인간 자체가 그 고유함,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노동이나 작업에서 계속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추구했던 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성, 고유성, 그런 다음에 그 고유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보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활동과 언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활동과 언어의 어떤 그 작용 자체가 바로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을 특징 지어주고 보증해주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야 될,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전 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그 유의미성이 왜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한계점들이 여기서 비로소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은 주로 이제 그 행위, 첫 번째 행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어 작용인데, 언어 작용의 어떤 그 근본적인 거는 그 계시,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그걸 먼저 디스클로저가 했지만은 이 독어에서는 조금 이렇게 계시적인 어떤 이 계시라는 거는 그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성, 그런 다음에 타자와의 어떤 그 관계를 증초지어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그 심층적인 그 구조는 노동, 작업, 그런 다음에 행위, 그걸 다시 넘어서서 이 언어에서 비로소 그 인간의 어떤 그 고유성이 드러나고, 그 이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이전의 여러 단계들이 근거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그럼 언어는 도대체 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한나 아렌트한테는 바로 차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차이를 계시해주는.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름하고는 다른 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형식상으로 물질적으로 이거와 이거는 다르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물질적 어떤 사물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다름을 볼 수 있다면, 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유일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이면서 유일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차이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언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이라는 영역 속에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가고, 다시 그 또 언어가 작용이 들어가지만은 언어와 이 행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더 근원적인 거는 바로 이 언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위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act라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영어판 번역이니까 근데 그 act 행위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인간이 그 탄생하면서 혹은 또 죽음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탄생해서 뭔가 그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이게 바로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조건으로서 주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시작이라는 거는 비로소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거물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거물망이라는 게 인간의 사회의 어떤 여러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인간 사회에서도 맺어지지만 이게 또 물질, 그러니까 작업으로서 나타나오는 어떤 세계의 여러 대상과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 관계로서 거물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거물망이라는 어떤 그 상호 주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 속에 인간이 탄생을 하면서 혹은 탄생과 더불어 혹은 새로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걸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얘기하기는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자체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어떤 그 작업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 노동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에서는 그 행위와 한 행위와 한 그 작업, 생산, 작업, 노동 통해서 나온 것 혹은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작업에서는 수단 목적적인 어떤 그런 외적 관계에 또 묶여일 수 있고, 또 노동은 계속 그게 생산 소비라는 어떤 그런 순환적인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지만은, 비로소 이 활동,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하면은,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바로 타자와의 더불어서에 있어서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타자와의 어떤 상호 속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이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노동을 하는 거나 뭐 작업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뭔가 다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시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즉 그 한 행위에 의해서 연속성과 그런 다음에 그 전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는, 그렇지만 시작이라는 것은, 즉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타자와의 더불어 있던 관계, 즉 타자라는 걸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것도 시작할 수 없고, 또 자기 거의 어떤 그 고유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또 타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승인 같은 것 혹은 인정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상호 주관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시작이 이제 가능한 것. 그래서 이런 시작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생생한 관계망, 여러분들 우리 텍스트에서는 거물망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거물망이라는 게 마치, 혹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거물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물망의 어떤 형성 자체가 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마치 거물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그 신입적인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치 그것이 실체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실체화된 형태로 거물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어떤 그 거물망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속에서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 한나 아렌트한테는 그런 비실체화, 과정화, 그 행위의 어떤 걸 통해서가 바로 이 시작의 어떤 그 행위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이 언어의 어떤 그 가능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는 마치 언어 없이 시작만 하는 거는 마치 그냥 그 어떤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그 어떤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뭔가를 자꾸 착수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언어의 작용 이 자체와 시작은 같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분열되어 있을 경우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인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시가 일어나는데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다. 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작 자체는 이미 타자와의 더불어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건데, 타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언어의 계시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계시작용이 궁극적으로는 역으로 보면은 행위의 행동의 어떤 행위 자체도 다시 그 관계 속을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더 역으로 작업과 노동 자체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시원하게 관계를 맺어주게 하는.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그 시작 자체에서 결국은 우리가 차이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언어의 어떤 그 고유성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나 아렌트가 who냐, what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한나 아렌트한테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그 분석들이 굉장히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what이라고 what이라고 할 때는 어떤 뭐 하니까 그냥 규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규정적인 거. 그러니까 언어화 시킬 수 있는 거, 언어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특히 이제 이게 퍼슨, 페르손, 인격성과 관련시켜서 이제 논의가 될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성의 어떤 그 행위의 어떤 그 활동과 그런 다음에 언어의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건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 그 자체는 결국은 인간 자체로 보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그 인격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who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넌 누구냐,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누구다 혹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일상적 언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은 뭐 어떠한 성격, 뭐 어떻다, 뭐 아니면 뭐 어떤 그걸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특징화 지우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타자 규정에 대해서의 차원에서 어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을 하게끔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를 모를 때 오는 어떤 그런 어떤 혼돈 혹은 그럼으로써 오는 어떤 그 차이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즉 한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인격 그 자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인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 그 자체는 끊임없이 이게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 변화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과정이나 생성 속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생성 속에 있는, 혹은 끊임없이 인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자꾸 이제 어떤 그런 규정으로 함으로써 이 전도 현상이든 혹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규정적인 어떤 그 현상을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것을 자꾸 시도를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오류가 나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은 파악 못한 채 궁극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는, 남는 것이라고는 결국은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어떤 파악 방식인 성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사물의율과 같은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이기도 어떤 어떤 왜곡성, 혹은 언어 자체로서 우리가 파악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질이 이 자체에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 어떤 특별성이고, 이 고유성, 특별성이 곧바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는, 혹은 그 역사의 어떤 아주 그 미본적인 단계인 서사의 단계라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건 우리가 그 찰나 즉시 딱 단번에 파악할 수 없지만 서사 형태로는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 형태라는 게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의미로 그 사회에서 수행을 하고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졌느냐,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사의 어떤 그 방식이, 이 서사의 방식이 이제 곧 우리가 그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마치 이게 이제 다이몬 이야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다이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등 뒤에 붙어서 자기 자신의 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건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다이몬은 결국 비유를 하면 다이몬은 등 뒤에 붙어가지고 타인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방식 혹은 보는 방식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한 인물이 그 사회에 나타나는 방식은 어떤 서사의 형식으로는 그 인물이 나타나는 거니까 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근데 이제 이 서사라는 그 자체의 어떤 형식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특정한 자기 자신한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회를,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한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혹은 어떠한 어떤 행위를 했다 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회 혹은 타인에게 나타나는, 즉 그 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들이 이게 보이는 점. 즉 한 인격 인물의 어떤 특성들은 타인에게 나타나지는 방식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사의 어떤 형태고, 역사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서사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어떤 방식들이 모여지는 어떤 방식이 우리가 역사라면은, 결국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근세 때 이해했던 방식으로, 마치 어떤 절대자가 작용을 하기나 아니면은 칸트가 파악한 방식처럼 우리의 어떤 이성이 그 어떤 절대적으로 좋은 어떤 방식으로, 혹은 이 사회가 절대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혹은 플라톤이 암시했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 작용을 하고 인간은 마치 그 꼭두가시처럼 거기에 작용을 받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나타나는데,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그런 이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체가 그렇게 클로스도 된 게 아닌 오픈하게, 그리고 이 오픈한 방식 자체가 곧 바로 인간 존재의 어떤 방식 자체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인간 존재가 한 존재자가 나타나고 그 존재자가 하나의 어떤 그 서사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 방식 자체는 또 다른 타자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자기 어떤 성취를 완결시키는, 의도했던 바가 성취될 수는 없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역사로 이해가 되는. 그래서 한나 아렌트한테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궁극 유일성 이 자체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즉 이 후를 거쳐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일종의 그 역사 자체에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힘으로서가 아니라 유동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가 이해가 되고 있는 어떤 방식.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연극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다르트가 이제 이 연극 자체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치나 혹은 그 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과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연극에서 이제 더 구체화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예정으로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연극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거기서 활동을 자기 그 주어진 어떤 그 캐릭터를 하는데, 이 캐릭터라는 그 자체는 이미 어떤 그 주어진 어떤 그 거물망 속에서 그 배우 연극인한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특성, 혹은 어떤 스킨, 일종의 어떤 그 근원적인 모델 비슷한 어떤 형태를 바라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극은 뭡니까? 계속 그 배우 연극자가 계속 새롭게 그 행위를 하면서, 즉 연극을 진행을 하면서 관객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소통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격성 혹은 자기의 어떤 그 근원성을 그 연극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관객, 그리고 그 연극 배우, 그리고 그 연극을 전체 이루고 있는 그 일종의 스킨, 혹은 일종의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줄거리와의 어떤 그런 상호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런 연극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한 인물, 그 배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결국 관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평가되는. 그러니까 그 관객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 자체는 다시 정치 무대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정치의 어떤 폴리스가 에서 한 행위가 그 구성원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구성원들이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폴리스 내에서의 어떤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 근원적으로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게 바로 어떤 정치적인 버전이라면, 연극 버전과 정치 버전의 어떤 그 유비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사건들이, 어떤 진행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그 평가들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이 폴리스의 어떤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플라톤을 비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칼 포퍼라든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오픈 소사이티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플라톤적인 어떤 그 정치관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플라톤이 갖고 있는 정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철인왕을 중심으로 이미 클로스드화된 어떤 시스템, 그 자체 내에서 이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만 하는, 말하자면 그거는 한나 아렌트한테는 보면은 결국은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꼴과 같은 형태인 거죠. 왜? 한 사람만의 형태인가? 왜? 그거는 결국은 하나가 만들어진 뭐 철인 철학자든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시스템 뭐 어떤 설계자든 그 시스템 자체에서 내재되는 어떤 그 작동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만 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 정치의 어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파악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의 어떤 그 정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이 과정 속에, 그런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개방성과,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유일성,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전체 체계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 체계에 대한 어떤 개념, 혹은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일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 잠깐 하고 질문 조금 받고 그다음 2부로 이제 넘어갈게요.